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요한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우선 투자 이치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기업 코드42가 150억 원 규모의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아자동차를 포함해 국내 주요 대기업인 SK, LG, CJ로부터 총 300억 규모의 프리시리즈 A 라운드 이후 9개월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투자로 코드42는 플랫폼 개발을 비롯해 서비스 출시에 속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얼어왔던 투자 산업에 단행된 대규모 투자인 만큼 모빌리티 시장 내 활기는 물론 선진화된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코드42는 핵심 기술력을 집약해 도시명 통합 플랫폼 유모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모스는 자율주행차, 드론, 딜리버리,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이동수단을 통합해 차량 호출, 공유, 로봇택시, 스마트 물류, 식음료 배달, 이커머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플랫폼입니다. 네, 요즘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뉴스가 정말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장세가 높은 시장이고 국내에 우수한 기업들도 많다는 사실의 방증인 것 같은데요. 저도 자동차 회사 연구원 출신이라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제는 현실화가 코앞까지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에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이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법률 플랫폼 화난 사람들이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화난 사람들은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다수 피해자들의 문제를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공동소송 플랫폼으로 시작해 2019년 8월 초기 시드 투자를 유치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일반 이용자는 화난 사람들 플랫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기대할 수 있고, 변호사는 기존에 번거롭던 공동소송 사무 작업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화난 사람들에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하는 프로젝트,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 규준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이 직접 작성해 보내는 프로젝트 등 일상생활 밀착형 프로젝트들이 다수 진행됐으며, 일반 이용자는 10만 명 이상 가입했고 그중 7만 명 이상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세상에 존재하는 갈등 중에는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사회적인 이슈나 제도의 문제인 것들이 있습니다. 제도를 같이 바꾸는데 동참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보 및 신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화난 사람들의 1차 과제일 텐데요. 나가 화날 때, 짜증날 때, 그리고 억울할 때 화난 사람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앞으로 멋진 서비스 만들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투자 이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설계 자동화 기업 알세미가 10억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알세미는 인공지능을 통해 반도체 시뮬레이션의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AI 기반 반도체 모델링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도체 개발 기간 단축 및 수율 향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2019년 서울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 기반을 다진 알세미는 올해 중 대표 제품인 알리의 상용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은 세계 D램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반도체 강국이지만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알세미는 인공지능 융합 기술을 통해 반도체 설계 자동화 기술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5월에는 빅3 혁신 성장 지원 사업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 부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리의 상용화는 오랜 기간 반도체 전문가들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모델 수식 개발에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반도체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알세미가 선도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투자 이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용평가 모델 기반 할부 결제 서비스 소비의 미학을 운영하는 오픈얼이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오픈얼은 2017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기존 금융권의 신용평가가 어려워 재정적인 한계를 겪는 20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할부 결제 서비스 소비의 미학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미학은 기존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상환 가능 한도를 맞춤형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서비스 사용으로 쌓인 구매 데이터를 가공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미학은 재정적 문제로 자신을 위한 투자폭이 제한된 MZ세대 고객에게 적절한 한도를 부여하고 건실히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소비 방식으로 할부 금융시장을 혁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커머스 기업과 협업해 건강한 소비를 필요한 시점에 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소비의 미학은 현재 퍼블릭 베타 서비스를 통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잠재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할부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2분기까지 구매 데이터 및 금융,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대한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금융선진국에서는 기존 금융권의 신용평가 모델을 뛰어넘는 대한평가 모델로 다양한 할부 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소비 습관을 통한 대한신용평가와
통해서 분할 결제를 접목한 모델이 곧 한국에서도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고객을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과 신용평가 모델의 기반 구축을 모두 마친 오픈월이 이러한 트렌드의 중심에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투자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기업 인공지능 팩토리가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인공지능 팩토리의 대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크라우드 소싱 기반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회에 참가한 개발자들이 공개적으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클라이언트는 인공지능 팩토리의 플랫폼을 통해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팩토리에서 진행하는 경진대회 플랫폼 서비스의 핵심은 한 번에 진행되는 일반적인 경진 방식에서 탈피해서 여러 번에 나눠서 경쟁하는 랩 개념을 대회에 도입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각 랩이 진행될 때마다 이전 랩보다 상향된 목표 스코어가 정해지는데요. 랩은 스코어가 달성될 때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인공지능 팩토리의 서비스는 각 랩이 마무리된 후 참가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다음 랩에서 추가 보완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생산 및 가공에 드는 리소스가 80%가량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데이터 처리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인건비가 투입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많은 데이터 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해외에 데이터 가공 용역을 아웃소싱하거나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대중을 동원해 데이터 가공을 해왔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팩토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경진대회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에 한 단계 더 가치를 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인공지능 팩토리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면서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한 단계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이번 달 1일 정부가 일반 지주 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의 보유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99년 지주회사제도 도입 이래 한 번도 허용된 적 없었던 CVC 보유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게 된 것인데요. 정부의 전향적 입장에 업계는 물론 사회 각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벤처업계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반면 공정위나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기업이 만든 벤처캐피털, 코퍼렛 벤처캐피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먼저 CVC가 무엇이고 투자업계에 있어서 CVC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CVC는 대기업이 만든 벤처캐피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만든 투자회사를 말하는데요. 이 CVC 활성화는 벤처업계의 오랜 수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즉 출구 전략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상장을 통해 회사를 키워나가든 인수합병을 해서 자금을 융통하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방법들이 다 여의치 않습니다. 상장은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수합병의 경우 큰 돈이 들어가는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외국 자본에 팔려나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난해에도 배달의 민족은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요기요의 운영사인 독일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됐습니다. 숙박의 멱이었다는 영국계 사모펀드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럼 CVC의 활성화가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벤처업계는 CVC 활성화를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CVC가 활성화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자본과 인프라를 이용해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고 적절한 시점에 투자받던 대기업과의 인수합병으로 출구 전략을 세우기가 수월해집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인수합병이라는 큰 위험 부담을 안을 필요 없이 CVC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들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CVC가 대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일종의 중매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 투자 허들이 낮아지면서 대기업 내부에 쌓여있는 돈이 벤처업계에 풀리는 효과도 생기고 공적 자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벤처업계의 비정상적인 구조 개선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CVC는 상당히 흔합니다. 구글이나 인텔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CVC를 보유하고 있고 유망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면서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CVC의 활성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네, 그런 우려 포인트들이 물론 있긴 합니다. CVC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총수 일가의 재산 증식,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 일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환경에서는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가령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3세가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스타트업을 하나 만든 다음 자기 그룹의 CVC를 통해 자금을 투자받고 일감 몰아주기로 스타트업의 몸집을 부풀리는 겁니다. 그럼 자기 돈은 거의 안 쓰고
쓰고 남의 돈으로 총수 일가의 재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가능성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주회사 체계가 아닌 일부 대기업에서 CVC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악용 사례는 아직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벤처업계에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악용 가능성 인정하지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는 건데요. 또 정교한 입법을 통해 우려되는 상황들을 사전 차단하고 CVC 보유 지주회사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징벌 배상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쟁점이 되는 이슈는 바로 기업의 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생태계에서 지난 21년간 금과 옥조처럼 지켜왔던 금산분리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거나 소유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금산분리가 되지 않으면 산업자본이 자기 계열의 금융회사를 통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전체 그룹이 부실해질 수도 있고, 금융회사가 일반 서민들의 돈으로 계열사나 총수 일가의 이익만 쫓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9년 금산분리 원칙이 도입된 이후 21년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CVC는 투자회사로 일종의 금융자본입니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제시민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이겁니다.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CVC가 금산분리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CVC에 출자하는 LP는 해당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하여 투자에 참여하는 자본이며, 투자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LP 출자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없고, 필요하면 개인 혹은 은행의 출자자 참여 제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지금까지는 잘 성장해왔으나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서 초기 투자에만 금액이 몰리는 것이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좀 더 큰 기업은 성장할수록 국내 자본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유니콘 직전 단계가 되면 국내에서 투자 자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대규모 펀드가 나와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도 5조짜리 기업을 사줄 수 있는 구조가 없어서 해외로 간 것인데요. CVC 도입을 포함해서 스타트업 투자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방식의 해외 진출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리딩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퓨처스랩이 하반기 배치 6-2를 22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신한퓨처스랩은 차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1회로 진행하던 선발 및 육성 과정을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로 늘렸습니다. 이번에 선발되는 신한퓨처스랩 6-2기의 스타트업은 하반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S멤버십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S멤버십은 최근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투자, 성장 육성, 그리고 대기업 코퍼레이션 3가지 영역으로 미래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멤버십 제도입니다. 특히 선발 기업은 사무공간, 공유차량, 임직원 교육, 복지몰 등 약 20여 종의 신한퓨처스랩 제휴 파트너사 패키지 멤버십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 파트너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및 투자 유치 등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모집은 오는 6월 22일까지 진행되고 신한금융의 혁신성장 플랫폼인 이노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의 참가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유망 관광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돕는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트래블2C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고 어썸벤처스가 운영을 맡으며 최대 12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은 연간 매출액 규모 5억 원 이상, 연간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투자 유치 10억 원 이상, M&A 10억 원 이상 등 5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최대 12억 원의 한국관광공사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되는데요. 1등 기업에는 최대 3억 원이 지원되며 2등과 3등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각각 2억 원,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넷째 주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데요. 참여 기업들에게는 시장 검증, 해외 바이어 매칭, 해외 로드쇼, 피드백 리포트, 시설, 기자재 지원, 데모데이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지원 방법은 7월 9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로 간단한 기업 소개와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을 10줄 내외로 적은 뒤 회사 소개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IR 자료 등과 함께 보내면 됩니다.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참여 기업은 8월 초에 발표되며 선발 기업들의 개별 통지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